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1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 주위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그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아마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인류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경쟁률이 심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뭐 일반 그 지방대학교 이런 데서는 아마 신입생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봉규 씨라고 그 이봉규 TV에 이제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에 직접 놓으신 건 아니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어제 한 것 같은데, 이봉규 씨는 구독자 수가 한 80만 명 돼요. 그러니까 80만 명 구독자 같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매불쇼가 구독자 수가 약 한 88만 명. 그러니까 매불쇼하고 거의 비슷하지. 매불쇼가 한 8만 명 정도 많은데, 뭐 그진 80만 명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 구독자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우파 측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튜버인데, 이봉규 씨가 정치학 박사죠. 이분이 저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나이는 내보다 한 2살 적은데, 이봉규 씨 유튜브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윤석열 그 현직 대통령께서 그것을 잘 보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 보시면서, 나도 유튜브 들으면서 또 자는데 나도 어제 그 매불쇼 그 보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나는 뭐 자리에 누우면은 막 1분, 2, 3분도 안 돼가지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 이봉규 그 유튜브를 즐겨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봉규 씨 그러니까 질문하고 이제 이 총재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아마 그 질문하는 것이 상당히 그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뜨끔하던데, 나도 이거 자시부들하고 이런 질문을 이봉규 씨가 할 때 과연 총재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굉장히 나는 그 이제 관심 깊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을 어제 아래 13일 날 하늘궁에서 이제 조성리 사회자가 그런 비슷한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영부인의 이제 그 전생 문제라든지 기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하니까 그걸 차단시키고 그 동영상을 삭제를 해버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런 문제는 걸러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비해서 그 이봉규 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님으로 봐서는 이거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고 또 세계 황제가 되시는 과정에서 이봉규 그 유튜브 그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이봉규 유튜브는 그 우파에서도 좀 그 우에 속하는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 한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 30%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즐겨보는 그 유튜브가 이봉규 유튜브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영향력이 있고, 30% 같으면 그래도 적지 않은 편인데, 앞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이봉규 그 유튜브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나는 이제 굉장히 궁금하게 이제 여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뭐 우리 같은 인간이 참 진짜 그 신인님의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간지에 의하면은 대자비심, 예? 청정심, 보리심, 이것으로 꽉 차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꽉 차 있는 분이고 자비로 꽉 차 있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혜스럽게 이제 이것을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하실까 내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과연 굉장히 참 정말 그 지혜스럽게 잘 이렇게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뭐 이야 정말 그 잘 하시대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이제 저게 카타르에서 월드컵 우리가 F조인가 그런데 뭐 저기 누구냐 그 가나하고 포르투갈, 우루과이 아마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한 초인데 그 축구 나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은 손흥민이가 이제 한 골 넣는 거 보면은 짜다가 한 번씩 보는데 그렇듯이 진짜 뭐 아주 뭐 멋진 게 한 골 넣으면은 아주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과연 그 총재님께서 그 이봉규 씨의 그 현실적인 그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저 감탄을 막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야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봉규 씨가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재명 씨가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죠. 이분이 아무래도 구속될 것 같은데 총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님은 이제 미래를 많이 알아맞추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봉규 씨 입장으로 봐서는 이재명이 이런 사람 말이지 구속돼야 된다고 막 구속되는 게 틀림없다 막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와 좋아했을 거야. 아마 그걸 바라고 이제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봉규 씨 그리고 저기 박찬종 씨, 박찬종 변호사 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또 뭐 또 한 사람 뭐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오매불망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이라고 그 사람들 18번이 빨갱이 뭐 주사파 이재명이나 문재인 보고는 빨갱이 주사파 뭐 구속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앞장서가 있는 사람이 이봉규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박찬종 씨 이제 그런 그룹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주장을 해요. 하루바삐 문재인 구속시키라 이재명 구속시키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척건인 그 김용희가 이제 구속돼 가지고 이제 있지. 지금 보니까 또 정진상인가 뭐 나 이런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뭐 시사를 많이 봐도 워낙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노니까 하여튼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뭐 지금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구속 아마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총재님께서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나는 지난 대선에서 나간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을 하니까 나도 좀 가슴 아픈데 떨어진 사람으로서 지금을 근신을 해야 될 입장이라 뭐라 논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봉규 씨는 아쉽지. 자기는 이재명이 구속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쉽지 그 사람은 볼 때는. 근데 총재님께서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논평하기가 좀 그렇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두절미를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래 이제 그거는 정확한 거는 이제 내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뭐 구독자 수가 1000명도 안 되고 말이지. 내야 뭐 흑살이 쭉지잖아. 아무런 그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이거 개별적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그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과정을 내 개인적인 이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입장이니까 나는 내야 이제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는 최한우 그 TV에서 그걸 아주 소상하게 밝혔더라고. 보니까 이낙연을 따르는 이제 지금 이제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낙연 계열에 있는 사람이 25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25명. 그리고 내각제를 좀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김진표라든지 뭐 이런 국회의장 그리고 이광재가 이제 그렇게 내각제 그러니까 여권 야권이 합쳐가지고 이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자. 내각제야 쉽게 말해 이원 집정부제 이것을 좀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58명. 그러니까 이재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58명 더하기 25명 합하면은 58 더하기 25니까 83명이잖아요. 83명 같으면은 약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169명 가운데 약 절반이 그 이재명을 그런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가 낙선한 것도 그 이낙연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절반 정도는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그거를 그 이해찬 전 대표죠. 국무총리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니까 그 투표하면 이제 선거하면은 선거 당일날 투표할 때 투표 참관인이 있어요. 참관인 신청을 국민의힘당보다 더 적게 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지. 하여튼 그런 세력들 민주당 안에서도 한 절반 정도 이낙연을 따르던 25명 그리고 내각제를 지지하는 이원집중부제를 지지하는 한 58명 합계 한 83명 정도 하고 국민의힘당이 지금 현재 100명 좀 넘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원집중부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는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하니까 이재명이는 눈에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잘라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개를 짖어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개가 짖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민이 그 행정안전부 장관 잘라라 그래도 안 자르잖아요. 박진 그 외교부 장관 그게 회의만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거부권 행사하고 가는 것이 그 뒷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어차피 민주당의 절반 정도 하고 국민의힘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지 이러니까 합하면은 거기 의석수가 뭐 180석 정도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이를 잘라내버리면은 민주당은 이제 분당이 되든지, 뭐 이러니까 새로운 정계 개편을 하든지 새로운 이제 당을 만들려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심중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이거는 관계하지 않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밑에서 검사들 그 특수부 지금 이제 그 정치인들 잡아놓는 그런 검사들이 전부 다 옛날에 그냥 조작 검사한 사람들이라고. 그저 한명숙 그 국무총리가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비정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옆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런 곳에 전문적인 검사들이 지금 포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는 관계하지 않아요. 특수부 검사들은 원래 그렇다고 터는 거야. 탈탈탈탈 들어요. 사돈이 그 조국 그 수사할 때 보라고 털어도 문제 없어도 막 어떻게 하든지 털어가지고 구속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거라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도 그냥 뇌물 대통령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돈 10원 한 장 그 뭐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K 미르 재단 이거는 차은택이하고 그 안종범이가 해먹으려고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라고. 그런데 그것을 뭐 경제 공동체 이걸 그런 말을 쓰고 또 뇌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잡아 넣는데 뭐 대통령도 뭐 무죄 죄 없는 사람도 잡아 넣는데 뭐 야당 대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살 축제예요. 지금 설마 이재명을 잡아 넣겠나? 설마 좋아하고 앉아 있네. 박근혜 야당 대표보다 훨씬 높은 그 대통령도 잡아 넣어 버렸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거대한 섭리를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는 뭐 구속이 되겠죠. 구속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순간 물은 거의 100도로 끓지 않는가. 나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총재님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못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그 정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정확한 그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특수하게 이제 진짜 국가혁명당 다 우리 당원님들 이 정말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가를 추구해온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99.99%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광인이다. 좀 오늘도 그 이봉규 씨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미래를 잘 알아맞추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도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허황하기도 하고 대체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전에 이 몇 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봉규 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장차관들 뭐 이런 국무총리나 뭐 국회의원들 그 정치평론가들 거의 대부분 허경영 총재님의 실상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하면은 젊었을 때 벌써 뜻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잘 먹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제 총재님은 형이 상학적인 그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형이 하학 눈으로 보는 분별지란 말이야. 눈으로 따개고 사물을 분별하고 너 나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 그렇지 성통공안이라든지 나 자신의 참된 나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공부의 목적은 어제 아래서 총재님께서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 인격의 완성 이제 여기에 둬야 된다고. 정말 인격의 완성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뜻을 두신 분은 이게 기독교가 정말 이게 뭔가 이거 한계가 부딪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게 정말 참 좋은 종교인데 뭔가 이 가르치면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이걸 느낀다고. 그리고 불교도 대단히 좋은 종교지만은 불교를 가지고 전 세계 종교를 통일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창조주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윤회도 인정하고 창조주도 인정하는 그 무엇은 무언가, 이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이념, 그 사상은 뭔가, 이걸 한평생 추구해 나오면은 결국 가서는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 나아가서는 김일부 대성사의 가르침, 최순 대성사님의 이제 그런 가르침, 이것을 총종합적으로 볼 때에 신인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이건 알게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는 틀림없고 또 틀림없고 또 틀림없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것 드러나되 우리나라 일단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를 통일하면서 세계 황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정해진 일이시라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할만하니까 종이 치가지고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무사히 마치고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말씀을 못 하잖아요. 이 정부가 지금 앞으로 몇 달을 가겠느냐고. 지금 윤창중 씨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야기가 6개월을 앞으로 6개월 더 못 간다 그래요.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야기한다고. 그 윤창중 씨가 아침에 8시 되면 하는데 9시 한 40분 50분까지 근 2시간이에요. 근 2시간. 한 100분에서 110분 정도 하는데 100분에서 110분 하는데 그 총 결론이 뭐냐 하니까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6개월을 못 간다 그래요. 윤창중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그 사람이 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거의 다 듣는데 바쁜 시간이지만은 그 사람이 박학다식하고 그 사람도 그 위에 속하지만은 들어볼 만한 게 있어서 그렇게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점만 보신다 그러잖아요. 총재님께서는 치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이라고. 좋은 점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격이 뭐 바이든하고 그럼 뭐 서양 사람은 키가 크고 동양 사람은 적지만은 체격을 보면 그야 뭐 비슷하다. 시진핑이하고 옆에 갖다 대도 비슷하다. 뭐 그런 대로 훌륭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못 간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노 코멘트를 하셨다고.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이 여사님이 이제 그 캄보디아 가서 이제 14살 난 그 심장병 병이 있는 이제 소년이죠. 이것을 안고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오드리 헵번도 이제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포르노다 이런 게 그걸 듣고 막 그 뭐 국회의원을 무슨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서고 말이지. 어제 국민의힘당 여성 후보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했는가 봐. 그런데 이제 빈곤 포르노는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용어죠. 절대 그 뭐 포르노다 이래 그것만 인상해서는 안 되고,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의 어떤 구호 단체에서 그런 것을, 빈곤한 사람들의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모습을 소상하게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제 동영상으로서 이제 알림으로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구호금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영상물을 올리는 건데,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림 같은 걸, 그런 걸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빈곤 포르노라 그래요. 그래, 그 장경태 하는 말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포르노 이것을 연상을 시켜가지고, 그 뭐 어떤 국회의원은 말이지, 그 장경태 의원이 사람도 아니다,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만큼 오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총재님께서는, 그 참 진짜 좋게 표현하셨죠.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측은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 좋게 표현을 하지, 그렇게 좋은 표현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팔짱을 끼고 찍었다 이런 거 사진 찍은 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것도 뭐 부녀 같아라더라고. 아버지와 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면서 좋게 표현을 하셨다고. 그리고 한동훈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한동훈이도 뭐 법치 위에 이제 예치가 있고 이치가 있고 이제 그런 그것을 한 단계 높이기만 하면 좋게 된다 이렇게 덕담을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동훈이가 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빠르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목이 날아갑니다.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2022년 7월 19일하고 7월 19일, 20일 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이제 어떤 바죠. 술집에 이제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요. 김현장 변호사 30명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있었던 것이 거의 지금 조금씩 다 드러난다고. 드러나게 되면 자기는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그랬거든.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 구형 청구를 할 때 자기가 했어요. 한동훈이가 했다고. 박근혜 재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몇 년에 이제 구형을 때린다 할 때 그 한동훈이가 했는데, 그때 자기가 태블릿에 대해서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거기에 대한 것이 11월 30일 날 변희재가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면 한동훈이 그때부터 죽은 목숨이라고. 그런데 그런 소상한 이야기는 총재님께서는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잖아. 그래, 한동훈이 목이 날아가면은 그 서리 쿠션을 해가지고 현 정부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면 정부는 9개월 갔어요. 9개월.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그거 비슷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강하게 정말 불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국민의힘당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니까,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경선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라고. 그때 경선할 때에 경선하는 과정이 전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될 때, 그때 엄청난 이제 이렇게 지지가 오르게 되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경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때 1억 준다는 것은 진짜 오늘도 보니까 말이지, 그 12구 그 이태원 참사에서 가짜 유족이죠. 가짜 유족 행사를 한 50대 하고 10대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뭐 그런 행사를 한 것 같아.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 해가지고 동정표라도 받고 뭐 구호라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끌족도 힘들다고, 지금 이자를 막 내야 되니까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정말 어제 총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5,000명이 이제 자살해가 죽고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을 주고 국민 배당금 준다 이러면 이제는 마음이 와닿아요. 그리고 결혼 30세 이상 40세가 다 돼가는데도 결혼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1억 원의 결혼 수당, 그리고 2억 원의 주택 자금을 준다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금년 대선에 그것을 정부에서 막아버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여과 없이 나가게 되면은 전폭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게 되고 엄청난 인기가 오를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탄으로서 이제 이렇게 뭐 트럼프가 한번 온다든지 하늘공원 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미국 FDA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총재님의 사진을 붙인 데 대해서 이것이 특이한 이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든지, 또는 이제 후쿠시마 앞에 세슘 문제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는 방법도 있고, 여하튼 이것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엄청난 이제 그
인기와 그 허경영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과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정치평론가들, 노영희 같은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입에서 허경영이 나오게 된다고, 지금 반드시 나오게 돼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라고. 깜깜한 밤에 말이지, 해가 멀리서 이제 밝아지잖아요. 조그만하게 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환하게 뜨듯이 지금 이제 여명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밝아지려고 하는 이 텀이라고 지금. 그 참 진짜 그 일반, 내 이 이야기는 여러 수천 번을 이야기했는데, 일반 인간들도 가수라든지 탤런트, 영화 배우, 무슨 또 소설가, 또는 무슨 음악가 하는 사람들도 숱한 고생 끝에 반드시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많은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 무명시절을 지나고 타나 오해 이런 걸 막 받으면서도 끝끝내 가서는 성공을 한다고. 허경영 총재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루었던 성공을 다 합친 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강력한 성공을 하실 분이란 말이야. 이것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텔레비를 틀었다면 허경영, 사람들 입에서는 허경영, 이것이 이제 곧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김용민 씨나 안진걸 씨, 변희재 씨,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이끌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원래는 그 전단계로서 이제 11월 30일 날, 이달 말일 날 오후 2시에 변희재 씨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보도를 하고, 12월 7일 날 프레스 센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11월 30일은 이동환 변호사가 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또 변희재 씨가 하려고 했는데, 프레스 센터에서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럼 딴 데서 하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목이 절반 날라가요. 그럼 나머지 이제 언론, 시민 언론 더 탐사해서 나머지 절반 날려버리면 한동훈이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권은 급속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재명 씨 구속 아마 될 건데, 구속되고 나면은 일어나는 거라고. 경호법을 이렇게 이제 시행령을 좀 고쳐가지고 경호실장이 이제 이렇게 군하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을 좀 가지게 되는 모양인데, 가진다 해봐야 그 하늘을 이길 수는 없거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오늘 그 이봉규 씨, 이제 그 이봉규 씨와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전화로서 이제 그 현 시국에 대한 상황을 놓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지금 열리고 있다. 우리가 가장 재미있는 구경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상.